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써주시잖아. 사이도 되게 좋아 보인다고 하고, 또 무슨 이게 뭐가 이게 말도 되게 잘 통하고, 그래서 되게 부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희도 부부니까 서로 의견 조율도 하지만 정말로 감정에 서로 상해서 싸우기도 한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한번 싸웠지.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3대 구경 중에 싸움 구경을 이제 시켜드리려고 그래.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녹화를 하면서 막 주먹다짐을하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싸움을 좀 했지. 부부싸움을 좀 했어요. 밤에. 그렇다고 뭐 치고받고 싸운 건 아니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지금은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했어? 화했죠. 아니 자꾸 이렇게 화해를 했어요. 네. 좋다고 이렇게 사이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괜히 사이 안 좋을 때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나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약간의 그 뭐 미세한 이렇게 감정에 조금 움직이는 거? 상한다거나 이런 날도 이제 영상을 찍을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죄책감? 양심의 가책? 막 그런 게 느껴져가지고 그렇다고 뭐 항상 친하게 지내면 너무 좋겠지만 가끔씩은 서로에 대한 감정을 표현할 때가 있다. 서로 서운했던 나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그 싸움 시작하기 전까지 쌓아왔던 감정들이 있잖아. 그런 감정들이 그 순간 폭발하니까 서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를 하면서 더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고 더 서운함이 막 드는 것 같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는 뭐 이렇게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마무리가 되고 잠을 잤어. 왜냐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일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지없이 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주게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어. 내가 전화를 안 받았지. 카톡도 안 보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그 싸울 당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서도 내가 한 행동이나 내가 생각한 건 다 옳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행동에 대한 그런 싸움에 대한 원인을 상대방한테 좀 찾는 경우가 좀 많았지. 그러니까 싸우는 도중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건 이건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은데 네가 이것도 이런 거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지만 전날 얘기할 때 와이프가 되게 서운했던 부분이 제 이름을 이제 부르면서 또 다시 약간 이기적이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좀 포인트가 잡혀가지고 내가 뭔가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나한테 찾는 방법으로 좀 바뀌어주긴 했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을 서운하게 했구나라는 확신이 딱 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나가는 과정은 되게 오래 걸리진 않아. 그래서 문제를 남겼고 내 생각을 좀 전달하려고 했었지.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이어서 그 정도는 또 와이프니까 잘 알고 있어서 당연히 내가 문자를 보내도 안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 안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내가 전화를 해도 안 받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래도 내 거를 전달해야 되니까 나도 이렇게 전달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지. 얘기를 해보실래요? 우선 나는 그날 연락을 안 받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화가 나고 처음에는 그냥 화가 나고 그냥 계속 어저께 한 얘기에 그런 연장선. 그래서 너무 화가 났고 하다 보니
그냥 멍하니 거의 정말 해야 될 일 빼고는 진짜 멍하니 이렇게 앉아서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점심때쯤 불현듯 갑자기 내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생각은 그 전에도 조금씩 했었는데 그날 막 갑자기 몰아친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싸우기 전에 이러한 시간이 되게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그러지? 하다가 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갱밍아웃을 하려고 저 갱년기가 시작됐나 봅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제 좀 있으면 50을 바라보는 나이들이잖아. 나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전화를 하면서, 알았나?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나? 내가 전화 받았나? 아니. 받았지. 내가 이런, 나한테 갱년기의 증상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전화가 왔지. 내가 막 찾아보고 그랬거든. 전화가 와서 기쁜 마음에 전화를 받았어. 되게 별 아무런 감정에 그게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건 뭐지? 살짝 이제 그랬어, 살짝. 이건 뭐지?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약간 톤이 다운돼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여보세요. 왜 했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되게 밝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갱년기가 이제는 좀 시작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루 종일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결론을 내지만 불편한 그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조금 편안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리를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게 둘이 통화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했어요. 우리 둘 다 전화를 끊고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한 거를 찾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이나 상대방에 대한 오해나 이런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서로 둘 다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뭔가로 인해서 이 사람이 기분을 안 좋게 했으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줘야 상대방이 서운한 감정이나 이런 게 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원인을 상대방한테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나한테서 찾으려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인을, 맞아요. 원인을 나한테서 찾기 시작했던 게 두 사람 다 그러고 있다는 게 딱 그걸 얘기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손쉽게 해결이 됐고 나이가 있으니까 갱년기는 당연히 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또 혼자 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니까 옆에 있는 남편으로서 같이 이렇게 서로 맞춰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막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자기한테 화내라고 자기가 다 받아주겠다고. 네, 그래서 네.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도 그냥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부부니까. 근데 다시 얘기하는 거 보면 그 말을 되게 좋게 받아들여 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감동이었어. 난 이제 자기가 내가 안 받아줄 거면서 이렇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게 말해준 게 참 고맙지 않나요? 여러분도 결론은 싸움은 한다. 앞으로도 뭐 하겠죠. 그래도 지금처럼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상대방을 더 이해하게 되고 변화를 하기에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 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치.
막 그러면 화도 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변하려는데 이 사람이 안 변하면 막 화도 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런다니까 원인을 못 찾으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럼. 누구를 변화를 시키겠어. 싸움 구경인데 막 척척 이거 안 해갖고 서운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뭐 가정이 있고 아니면 애인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 자신한 뭔가에 서로 감정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고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때는 그거 자신한테서 원인을 찾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해결도 빠르게 되고 상대방이 지금처럼 감동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나 괜히 갱년기만 이번에 저희 포인트 갱밍아웃. 시작은 부부싸움에서 마무리는 갱밍아웃으로 갔습니다. 여하튼 저는 감정 기복이 심해질 예정이랍니다. 아주. 저희 집에 이제 중2를 지나는 둘째 딸이 있거든요. 이제 올해 중3이니까 사춘기와 사춘기 시대가 끝나고 갱년기의 시대가 왔다. 여러분 안녕. 안녕.